여러분, 혹시 돈, 국가, 종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정답은 전부 다 우리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는 바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걸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만든 책이죠. 오늘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가장 거대한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문장 하나에 사피엔스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라리는 우리가 어떻게 지구를 정복했는지 그 비결이 뭐 더 큰 뇌나 강한 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야기를 믿는 능력,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국가, 종교, 돈. 사실 이 모든 건 실체가 없는 우리 모두가 그냥 함께 믿기로 약속한 거대한 상상이잖아요. 바로 이 허구의 접착제가 전혀 모르는 수백만 명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든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 아닌가요? 자, 하라리는 이 길고 복잡한 인류의 역사를 아주 명쾌하게 딱 세 번의 거대한 전환점, 바로 혁명으로 요약합니다. 이 세 번의 순간이 오늘날의 우리를 만들었고 인류의 운명을 그야말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봐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7만 년 전 우리는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이게 인지혁명. 한 1만 2천 년 전에는 땅에 정착하게 됐고 농업혁명. 그리고 불과 500년 전에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과학혁명이죠. 이 세 단계가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이끌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인지혁명이라는 게 뭐 우리 뇌가 갑자기 커졌다거나 그런 하드웨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뇌라는 하드웨어에 언어와 신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깔린 것에 가깝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생물학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사회를 만들고 또 역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라리가 정말 도발적인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거랑 완전 다른 얘기예요. 보통 농업혁명 덕분에 인류가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살게 됐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하라리는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사기였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알고 보니 농부들이 수렵 채집인보다 훨씬 더 힘들게 일하고 영양 상태도 오히려 나빠졌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류를 길들여서 자기 씨앗을 온 세상에 퍼뜨리는 노예로 삼은 셈이라는 거죠. 그럼 과학혁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무슨 엄청난 발명품 때문에? 아니요. 하라리가 보기엔 그 시작은 위대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아주 겸손하고도 혁명적인 깨달음, 바로 무지의 발견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고 봐요.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탐험하고 질문하고 또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진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지난 500년 동안 세상을 뒤흔든 엔진이 바로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과학혁명은 왜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되었을까요? 자, 하라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주 명쾌한 답을 내놓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사피엔스를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라리는 과학, 제국, 자본,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엔진 같았다고 설명합니다. 과학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면 제국은 그 기술로 영토를 넓히고 자본은 이 모든 걸 뒷받침하면서 더 큰 돈을 버는 거죠. 이 톱니바퀴가 지난 500년 동안 멈추지 않고 돌아가면서 역사를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라리는 제국을 그냥 나쁜 놈으로만 보지 않아요. 물론 파괴하고 착취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아이디어나 문화를 퍼뜨리는 역설적인 역할도 했다고 주장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대영제국은 인도의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사상을 전파했고 훗날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은 바로 그 가치를 무기로 영국의 지배에 맞서 싸웠습니다. 이게 좀 역설적이죠? 제국이 남긴 유산을 가지고 제국에 저항한 셈이니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제국주의 덕분에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전파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그 폭력과 고통의 역사를 무심코 정당화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물론 하라리의 의도는 제국의 복잡한 양면성을 보여주려는 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중립적인 시선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해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말자는 말이 결과적으로는 제국주의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라리의 이런 유럽 중심의 서사에 맞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아예 판을 뒤집어버리는 관점이죠. 이 역사가들 얘기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배워온 세계사는 사실 세계사가 아니라 그냥 유럽의 역사라는 겁니다. 유럽인들이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삼기 위해 써내려간 이야기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세계사를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관점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유럽의 부상이 역사의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는 관점. 하지만 오른쪽의 세계적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유럽의 지배는 아주 최근에 어쩌면 석탄 같은 자원을 우연히 얻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일 뿐이고 그 전까지 수백, 수천 년 동안 세계 경제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아시아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산업혁명 터지기 직전인 1750년쯤의 세계 경제 점유율인데요. 중국이랑 인도를 합친 게 유럽 전체보다 훨씬 크죠? 이 숫자 하나가 우리가 알던 세계사의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역사 논쟁이 그냥 학자들끼리의 말싸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이야기를 믿느냐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역사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서 어떻게 연결해서 들려줄 것인지를 정하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쓰여진 어떤 이야기의 한가운데로 던져집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가 배우고 들어온 이야기가 세상을 보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 안경이 보여주는 대로만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피엔스를 둘러싼 이 모든 논쟁은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인류의 이야기는 과연 누구의 목소리로 쓰여졌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선택하고 또 다음 세대에 들려줄 것입니까? 바로 그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